예, 안녕하십니까. 자, 유튜버 관련 세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면세 사업자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유튜버가 나는 면세 사업자다 그랬을 때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면세 사업자는요,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매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안내문이 아마 우편으로 국세청에서 날아올 겁니다. 그 면세사업자한테 다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요, 우리가 개인 과세 면세로 있으면은 면세사업자만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장 현황 신고 이게 왜 필요한지 한번 말씀드리면요. 자, 보시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제가 만약에 면세사업자로부터 5월달에 신고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신고를 해주고 30만 원에 부가세 3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일반 과세 사업자니까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1년에 2번 하죠. 2번 하면은 그때 요 매출이 그대로 신고가 됩니다. 따라서 저는 1년에 2번 하면은 1년 동안의 매출이 그대로 국세청으로 이제 그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면세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가 없다 그랬죠. 없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말이죠. 없죠. 없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면세사업자가 도대체 작년 1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죠? 저는 알 수 있잖아요. 일반 과세 사업자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면세 사업자는 국가가 매출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부가세 신고를 저는 1년에 2번 하니까 매출이 국세청에 보고가 되겠죠? 그럼 이제 5월 달에 종소세 신고를 할 때 홈택스에서 안내문을 출력을 합니다. 제 사무실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신고 수수료 30만 원 그걸 갖다 1년 동안에 제가 받았다 그러면은 이 30만 원이 수익금액에 찍힙니다. 그리고 기장 의무도 복식이냐 간편이냐 이거는 매출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이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면세사업자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안 찍히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찍히기 때문에 만약에 면세사업자가 5월 달에 다른 회계사무소에 이제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요 출력을 해보면 아무것도 안 찍힙니다. 그래서 매출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장님, 작년 구글로부터 얼마 받았는지 집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매출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국가는 매출을 알고 싶다. 면세 사업자의 매출을 알고 싶다. 그래서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이제 안내문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하는데요. 신고서는 뭐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여기에 이제 사업자의 뭐 여러 가지 기본 데이터, 기본 정보가 들어가고요. 그 밑에 1번, 2번, 3번, 여기 1, 2, 3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1번,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매출이니까. 3번은요, 이거는 매입 자료입니다. 매입은 3번은요, 대충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틀려도 상관없는데, 요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매출, 수익금액, 매출액, 명세입니다. 업태, 뭐, 기타 자영업, 종목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 코드는 940306이죠. 그리고, 구글로부터 만약에 100달러, 1200원 환율로 이제 환산하면은 12만 원을 내가 구글로부터 받았다. 그럼 12만 원 여기 적으면 됩니다. 수익금액 12만 원 이렇게 적으면 이제 집계가 되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수익금액 매출의 구성 명세입니다. 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이냐 아니면 신용카드 매출이냐 현금 영수증이냐 아니면 기타냐. 그런데 요 기타에 적어야 돼요. 구글로부터 받은 거는 우리가 구글한테는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다 안 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타 매출에다가 구글로부터 받은 수입은 전부 다 기타 매출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번, 2번 매출만 잘 적으시고 3번은 대충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서가 들어가는데요. 아까 100달러, 이제 구글로부터 100달러 수입이 이제 12만 원 이렇게 적었는데요. 구글에서는 100달러를 이제 우리한테 줄 때 다 안 주죠.
원천 징수라는 걸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 사업자는 10%를 떼거든요. 그래서 10%, 10달러를 떼고 나머지 90달러만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10달러 이걸 갖다가 우리 뭐 1,200, 1달러 1,200 하면은 12,000원이죠. 이게 원천 징수라고 하고요. 구글은 요 10달러를 미국에 있는 국세청한테, 미국 국세청한테 이걸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면서 유튜브 채널 뭐 A라는 유튜브 채널의 대표가 누구고 한국에 있고 또 기타 정보 뭐 이런 게 쭉 모두 미국 국세청으로 보고가 되겠죠. 정보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10달러도 미국 국세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12,000원 정도는 내가 이미 세금을 미국에다가 납부를 했죠. 구글이 대신 내준 거죠. 그래서 90달러 108,000원이 이제 내 통장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내가 면세 사업자 현황 신고할 때 여기 적는 금액은요, 요걸 적어야 되는 거죠. 요게 유튜버의 매출입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은요, 이건 세금을 내고 난 금액이죠. 그래서 요거는 소위 말하는 실제 매출보다 적게 신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금액을 적어야 됩니다. 요거는 구글 애드센스에 들어가시면 이제 원래 얼마인데 원천세를 얼마 떼고 차이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얼마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 메뉴에 있는 요 금액을 그날 환율을 곱해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요, 금액이 얼마 안 될 때는 1년 매출이 뭐 1,000만 원도 안 된다 뭐 그런 경우에는 통장에 찍힌 금액을 넣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별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요걸 적어야 된다는 거, 그건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이미 구글에다가 내가 외국 납부세액이라 부르거든요. 외국에다가 납부한 세금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내가 요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세금 계산을 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세금이 한 2만 원 나왔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냈던 요 12,000원을 갖다가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 마이너스 12,000원, 8,000원만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면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납부세 공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외국 납부세 공제해서 다시 제가 별도로 만들고요. 자, 오늘은 대충 이 금액만 우리가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매출로 적용된다는 거. 자, 그런데요, 요거는요, 자, 신고를 안 해도 돼요.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요거는요, 의사들이라든가 뭐 약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요 타겟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의사들이 만약에 제대로 신고를 안 했다, 아니면 매출을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벌금을 두들겨 맞는데, 그 외에 뭐 생선을 판다, 쌀을 판다, 농수산물을 판다, 전부 다 면세거든요. 유튜버도 면세 사업자도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신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매출을 정확하게 신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2월 달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럼 이제 신고를 하면은 여기에 이제 5월 달에 요 금액이 제대로 찍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 신고할 때 조금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되고요. 신고를 나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2월 달에 신고를 하면은 요 5월 달에 신고 안내문에도 찍힌다는 거. 그래서 신고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홈택스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이쪽 신고 납부 있죠? 이걸 누르십시오. 신고 납부를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오른쪽 밑에 가시면요, 요거 사업장 현황 신고란 게 있죠? 요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면은 요런 표가 나오는데요. 자, 요 노란 거 있잖아요.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하기,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걸 눌러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이제 사업장 정보가 나오고, 그 밑에 이제 매출, 매입 이렇게 적는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으시면 되고요. 오른쪽 이거는 회계 사무소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프로그램을 쓰니까 거기다가 다 정보를 해가지고 파일을 만들어서 한 번에 여기에 업로드를 하면은 그걸로 끝납니다. 그렇지만은 사업자가 직접 신고를 한다. 그때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신고를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는 아까 매출만 중요하다 그랬죠. 매출만 제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사업장 현황 신고서
여기 이제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만약 왔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신고를 하면은 5월 달에 종소세 신고할 때 신고 안내문에 매출이 그대로 찍혀 있기 때문에 5월 달 신고할 때 조금 편한 측면이 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신고를 한번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세금 신고가 되는구나, 그런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크지 않을 때는 직접 신고를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사업장 현황신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